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오후 10시 21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트코인이 좀 재밌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제 새벽에 보시는 것처럼 240일 1시간 차트 기준으로 241선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 가격은 얼마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4,750만원 정도 됐습니다. 4,75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이전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매물대 자리였죠. 이 자리에 걸렸던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4,700에서 4,800짜리 들어오면은 비트코인은 강력한 매물대 자리가 걸린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셔라. 대응하실 분은 대응하시고 대응 안 하실 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늦게 가겠지만 저랑 함께 가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매물대 자리에서 저항이 나왔고요. 근데 저항이 나올 때 좀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전에 대한 추세라인이 그려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락 프레그라고 하죠. 하락 프레그. 하락 프레그라고 하는데요. 네. 하락 프레그가 나올 때는 항상 그러죠. 하락 프레그가 나올 때 그림은요. 이렇게 치고 가다가 떨어진다. 이게 하락 프레그입니다. 예. 근데 하락 프레그 떨어진 다음에 또 다른 상승 채널을 그린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상승 채널이 또 만들어졌어요. 지금요. 네, 이 그림을 그리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하락 프레그 자리 치고 올리면서 다시 올라서 요 이전에 플래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완성이 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부터 큰 조정 없이 크게도 올라가지 않지만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차트가 이쁘게 지지받았죠. 아침 방송 때 제가 그랬죠.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보다는 올라갈 거다. 만약에 121선이 깨진다면은 정말 우리는 시즌이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우려되겠지만 이 121선만 지켜준다면은 긍정적으로 보셔라. 그러면은 다시 추세를 살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행히 오늘 하루 종일 이 121선을 살리고요.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등을 할 때는요. 한 번에 쭉 올라가는 반등이 있고요. 찌끔찌끔 올라가는 반등이 있어요. 쭉 올라가는 반등은요. 쭉 떨어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코인 상승은요. 쭉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급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편히 주무셔라. 그냥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시간 차트를 보면요. 15일선과 7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50일선과 7일선과 15일선 연속 골크가 나면서 결국 이 자리 다시 도전할 거예요. 현재 자리는 121선, 241선이 내려와서 현재로서는 가격대가 4,700만 원 정도, 뭐 4,6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목표는요. 여기를 한번 터치해 줬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터치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승은 바로 361선입니다. 361선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어디서 지지받아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41선 지지받는 그림. 이 그림이 최상입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4,900 정도 아니면 5,000 정도까지 찍었다가 5,000까지 찍었다가 떨어져서 어디서 횡보해 주는 거 4,700에서 4,800짜리에서 횡보해 주는 그림 요게 이번 주말쯤에 나타날 수 있다. 뭐 주말이나 주말 전 아니면은 빠르면 내일 정도에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희망회를 부릴 수 있습니다. 오픈이 희망회로 말고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자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리 딱 거놓으시고요. 이 자리 깨지면은요. 그때 같은 이 자리 120선이 결국은요. 이 라인 쫙 그어 놓으신 다음에 121선이나 추세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은 대응 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응은 손절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일부분의 코인을 판 다음에 밑에서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개수 늘리기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떨어지는 자리는요. 1시간 차트 기준으로 121선 깨지면은 도망차. 게임이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다. 할 줄 모른다고요? 대응할 줄 모르신다면 밑에 댓글 보기 위해서 내려다 보면요. 코인 설명란 있잖아요. 제가 방송 설명란. 거기 보면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차트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강의 하나씩 다 보시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분석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4시간으로도 분석을 해봐도 재밌습니다. 4시간을 분석을 하면요 여러분 이런 그림 나오죠. 현재 15일선과 7일선에 대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오pon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그림 많이 드리죠.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데드크로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하나의 방법 뭐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급등 자리도 될 수 있다.
이 자리가 급등 자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급등 자리 봅니다. 그럼 네이션 차트에서 급등 자리를 보면 결국 120선이거든요. 예, 저항 자리 120선 가격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던 4,800에서 4,900, 뭐 5천만 원 전후 이 정도에 대한 매물대 자리가 형성이 되겠죠. 예, 이 정도 자리 가면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4,700에서 4,800 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왔을 때도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익절 대응하실 분들은 익절 대응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거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뭐 그림 좋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21선, 1시간 차트 기준으로 121선, 이 빨간색 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존버해라. 이거 깨졌을 때는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는 4,800에서 4,900 사이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고점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 저항 자리는 결국 이전에 대한 추세 라인에 걸리는 자리죠. 결국 요 자리. 요 자리가 가격적으로 보면요. 4,880입니다. 뭐 약간 오버한다면 4,900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4,850에서 4,900 사이에 들어가면은 일단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뉴스를 한번 보죠. 뉴스를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소의 물량 입출금 내용을 좀 살펴볼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팔려고 준비한다는 소리고요. 거래소에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아직 팔 생각이 없다는 거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인 물량이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력들이 코인을 팔 생각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뉴스를 살펴보죠.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오후부터 지금 시간까지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채굴 산업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은요, 이제 전체 물량의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10%, 계속 따지면 2,100만 개거든요. 2,100만 개 중에 10%는 200만 개 정도 되죠. 200만 개 정도의 물량을 캐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푸틴 암호화폐 채굴 허용, 정부 제한 지지. 네. 네, 러시아 쪽에서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를 내놨죠. 그리고 채굴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돈이 되는 산업에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푸틴의 입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트래커, 네, 암호화폐 관련 세금 계산, 지금 세금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금 관련 프로그램 만든 곳에서 돈을 투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뭐 규제 이제 얼마 없으면 얼마 뒤면 들어올 겁니다. 이미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대다수의 나라들 유럽에서는 이미 세금이 되고 있어요. 세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아직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투자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가 좀 떨어졌죠. 왜 떨어질까요? 지금 규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많은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거래소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보다도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만큼 사용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보고서 NFT 성장세 지속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NFT 코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NFT 코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NFT가 성장하는 거예요. NFT가 성장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자금 세탁이 용이하다. 그래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NFT의 가치죠. 예술적인 가치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가 부여되는 거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많은 재벌들 보면 재벌과 며느리들이 사모님들이 다들 갤러리를 하나씩 운영을 하죠.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갤러리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비자금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예전에 갤러리가 NFT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화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보건장관, 영국이 암호화폐 핀테크 본거지가 될 수 있다. 이미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죠. 런던, 영국의 런던이 지금 금융의 중심가로서 대부분의 핀테크 사업들이 런던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오브스 같은 경우도 런던에서 지금 사무실 차린다
다음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런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저는 항상 말하지만 배가 아파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바로 한국 서울이 바로 이 암호화폐 핀테크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다 걷어찼죠, 그거를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요.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우리가 강남 가서 아니면은 저기 테헤란로 가면요, 거기서 비탈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스틴 선이라든지 패트릭 다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17년도, 18년도 때 강남 가면요, 그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었을 때 그걸 키웠어야 되는데 걷어찼죠. 결국은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봐요. 보건장관이 나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렸는지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네. 네. 피델리티 임원 비트코인 하락은 오버슈팅이다. 기술주버는 펀더멘털이 돋보였다. 오버슈팅. 쉽게 말해서 과매도였다는 거죠. 떨어질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군서 미 연준 긴축 입장 고수.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도 없고 금리 인상 된다는 거, 테이퍼링을 조기 마감한다는 거,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작년부터 모두가 예상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망이 암울하다. 이미 우리들은 암울하지 않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제 악재는 끝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맥스 창업자 암호화폐 최후의 자유금융시장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겠죠. 디파이가 바로 탈중앙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요. 왜 최후의 자유금융시장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요, 자기네 자국 화폐를 만들어내요. 한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 달러로 만들어내죠. 근데 나라에서 돈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찍어내면 돼요. 그냥 막 찍어냅니다.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돈을 막 찍어서 내니까 시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만,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있는 자들은 돈을 벌고 돈 없는 자들은 계속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예, 나카모토 사토시가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물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다. 이거는 정해진 물량만큼만 시중에 유통이 되고 그 이상은 유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도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 얘기한 거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두나무에 1,500억 투자했다고 하네요. 두나무는 업비트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올해 최소 10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화 채택을 전망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아시는 거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엘살바도르가 왜 법정화폐로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 이 자국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가 너무나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게 뭐냐면은 자국 화폐 가치가 없으면 달러로 전환시켰을 때 환율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또 환율 중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해외 금융 전송이에요. 네,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이주 노동을 해가지고 자국으로 돈을 보내서 자국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거든요. 엘살바도르도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들 근처 해외에 나가고 일을 한 다음에 자국으로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송금 수수료가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송금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송금 수수료가 50%, 60%까지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자국에 돈을 보내면 돈을 다 띄이는 겁니다. 중간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송하는데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치에 대한 하락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투자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법적 화폐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 그 나라들은 아시는 것처럼 약소 국가들 그리고 화폐에 대한 불안정성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엘살 바도르가 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 올해 안에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래소 밖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유출되고 있다. 제가 말하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려고 하는 거고, 유출이 된다는 것은 누가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은요, 거래소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역대 최고치 경신. 해시레이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채굴을 할 때 보안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보안성 역시는 이 경쟁률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소리죠. 해시레이트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채굴 단가가 높아졌다는 소리고, 채굴 단가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 네. 네, 지금 이준석 여야 디지털 자산 전담 기관 설립 협의 가상 자산 육성이야. 진작에 좀 하지 그랬니? 예, 좀 답답합니다. 지금도 화가 나 이것만 보면요. 아무튼 뭐 오늘 뉴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오늘 뉴스들 뭐 이 정도만 봅시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뉴스들 보면은 악재들보다는 호재 관련 뉴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격, 뭐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저는 뭐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목표 가격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산업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목표한 대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그 시장성을 만들어내면서 가격도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2년 1월 27일 네, 오후 뉴스 브리핑 저녁이죠. 뉴스 브리핑과 차트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정규 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